주름이 생기기 전에 이미 당신의 혈관은 늙기 시작합니다. 젊음은 얼굴이 아니라 피가 지나가는 길에서 결정됩니다. 우리 몸에는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지구를 2바퀴 반 감쌀 정도로 길죠. 이 길이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늙는 건 피부가 아니라 세포입니다. 요즘 거울 보면서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것 같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노화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혈관이 피로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보통 피부 관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비싼 화장품을 삽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혈관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피부도, 뇌도, 심장도 젊게 유지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이 늙는 순간부터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젊은 피, 루틴까지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먼저 혈관이 왜 늙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혈관이 늙는다는 건 결국 혈관벽이 약해지고 탄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도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집니다. 고무줄이 마르고 굳어지는 것처럼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갔을 때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손상됩니다. 이게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원인은 딱 3가지입니다. 염증, 혈당, 그리고 스트레스. 첫째, 염증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 흡연,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 염증이 생기면 혈관 안쪽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혈관 안쪽은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세포층으로 덮여 있어요. 이 세포층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이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콜레스테롤을 보냅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상처 부위에 쌓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이게 바로 죽상경화증, 혈관 노화의 시작입니다. 죽상경화증이 진행되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으로는 피가 잘 안 흐르죠. 그러면 심장, 뇌, 팔다리의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둘째, 혈당입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의 단백질이 당화되며 딱딱해집니다. 당화가 뭐냐고요?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서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증가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마치 혈관이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붓는 것과 같아요. 당뇨병 환자들이 혈관 질환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빠르게 노화됩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됩니다. 위험 상황에서 빨리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문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며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관 내피세포가 망가지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도 높입니다. 혈압도 높입니다. 콜레스테롤도 증가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 노화의 모든 원인을 한꺼번에 일으키는 겁니다. 이 3가지, 염증, 혈당, 스트레스가 혈관을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럼 혈관이 늙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기서부터는 나도 혹시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합니다. 맑게 개운한 느낌이 아니라 머릿속이 무겁고 흐릿해요. 손발이 자주 저립니다. 특히 잠을 자다가 깨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손발이 저리고 시립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묵직하고 아픕니다. 갑자기 피로가 몰려옵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방금 한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습니다. 이런 증상들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그런 거지 뭐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혈관 속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혈류가 막히면 세포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 받는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죠. 결국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낮아집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합니다. 좁아진 혈관을 통해 피를 밀어내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심장이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가 쌓이죠. 손발 저림은 말초 혈관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손끝, 발끝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니까 저리고 시린 거예요. 다리가 무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다리에 노폐물이 쌓이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무겁고 아픈 겁니다. 의사들이 이런 증상을 조용한 노화라고 부릅니다. 아프지 않지만 조금씩 모든 게 무너지는 시기예요. 혈관 질환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 아프지 않을 때 미리 혈관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혈관은 늙을 수 있지만 다시 젊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손상된 혈관도 회복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생활 루틴 4가지입니다. 첫째, 기름을 바꾸세요. 식탁에서 쓰는 기름을 바꾸는 순간 혈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식용유는 대부분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포화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이게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죠. 반면 올리브유나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특히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 이건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혈관 염증을 줄입니다.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으로 바꾸세요.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면 혈관벽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를 쓰고 샐러드에는 들기름을 뿌리세요. 하루 1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혈관벽의 재료는 단백질이에요. 혈관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이 혈관에 탄력을 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손상된 혈관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관이 찢어지거나 파열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특히 생선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노인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생선은 비싸고 하면서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데 이러면 혈관이 약해집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60kg이면 60g 정도요. 달걀 하나에 6g, 두부 한 모에 20g 정도 들어있으니 참고하세요. 셋째, 걷기와 스트레칭입니다. 혈관은 움직일수록 열립니다. 운동을 하면 혈류량이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되고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깁니다. 단,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좋습니다. 10분이라도 매일 걷는 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라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압을 낮춥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특히 다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종아리를 주무르고 발목을 돌리고 다리를 쭉 펴서 스트레칭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고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고 다음 날 아침에 다리가 한결 가볍습니다. 넷째, 수면입니다. 잠을 못 자면 혈관이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이 회복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은 혈관 내피세포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잠은 혈관이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빼앗기면 혈관이 회복될 기회가 없어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식단으로 손꼽힌 음식 4가지입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가 대표적이죠. 오메가3 지방산이 혈중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을 먹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생선은 구워 먹거나 찜으로 드세요.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오메가3 함량이 높아서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둘째, 올리브유입니다. 하루 12스푼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감소합니다. 단, 튀기지 말고 생으로 섭취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올리브유는 열에 약합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됩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리 마지막에 살짝 두르는 정도로 사용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세요. 정제 올리브유보다 항산화 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에는 아르기닌이 풍부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재료예요.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약 30g 정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소금 간 안한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짠 견과류는 나트륨이 많아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넷째, 물입니다. 혈액의 90%는 물입니다. 하루 1.5리터의 수분 섭취만으로도 혈액 점도를 낮춰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잘 흐르지 못합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죠.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잘 흐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은 필수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커피나 차도 수분이지만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뇨 작용을 합니다. 물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커피 마신 만큼 물도 더 마셔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혈관이 막히면 몸 전체가 늙습니다. 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염증, 혈당,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이 3가지를 관리하면 혈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기름, 단백질, 수면, 걷기가 해답입니다. 올리브유로 기름을 바꾸고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매일 걷고 충분히 자세요. 넷째, 혈관을 젊게 만드는 음식 4가지.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물. 이 4가지만 잘 챙겨도 혈관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젊음은 피가 맑을 때 시작됩니다. 거울보다 혈관을 먼저 관리하는 사람. 그게 진짜 젊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피가 맑으면 얼굴도 마음도 젊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지키는 뇌습관 이야기를 이어갈게요.